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2.4 장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본인 자신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제 이 성질을 이제 파놓고 물어보면은 실상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줄이 펼쳐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가 실컷 진행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장력 방향 한번 표시해 볼래? 자유도 한번 그려볼래? 라고 물어보면 못 그리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줄이 펼쳐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면서 이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력이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운동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얘네들이 줄이 어떻게 두 물체 사이에 힘을 상호작용을 매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상황을 갖고 왔는데, 왼쪽에는 수평으로 힘을 작용하는데 두 물체를 줄로 이어놓고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물체의 상황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했던 M1, M2의 물체를 맞대어 놓고 왼쪽에서 F의 힘으로 밀어줄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수직 항력으로 주고받던 힘을 여기서는 이제 줄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바뀐 걸 뿐이지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M1, M2라고 하는 물체를 줄로 엮어가지고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줄에 의해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부터 표시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짜 힘을 얘기할 수 있고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줄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은 힘만큼으로 작용하고, 실제 줄에 작용하는 힘은 양쪽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줄은 대부분 질량이 없는 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앞에서 배운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속도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M1, M2라고 하는 물체를 엮어가지고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는 사실 시스템의 입장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M1 플러스 M2라고 하는 질량이 F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속도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가 아닌 물체 각각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생각해서 시그마 F는 MA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이 유일하게 M1을 가속시키는 알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2번 물체 같은 경우에는 F라는 힘과 장력이라는 힘이 합력을 이루어서 M2라고 하는 물체를 A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미 구하기는 했지만 이걸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장력은 그냥 상호작용하는 힘일 뿐이기 때문에, 내력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알짜 힘이 M1, M2에 직접 작용하는 거나 진배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의 결과가 M1 플러스 M2분의 F가 A라고 하는 가속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장력 값이 얼마인지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녀석이 M1 플러스 M2라고 하는 것분의 F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M1 플러스 M2분의 M1이라고 하는 것에 F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값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검산도 가능할 건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어가지고 검산을 해보면 역시 장력값이 똑같이 나오는지도 한번 검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줄을 매달아가지고 연결시켜서 힘을 작용할 때 장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직으로 매달아가지고 고정도르에다 걸쳤을 때 얘기를 해볼 건데,
역시 장력은 줄이 펼쳐진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같은 힘으로 작용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분명히 장력이 작용하게 될 건데 그 장력은 작용한다고 그리기는 그리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지게 그릴 것 같으면 M1보다는 조금 크게, M1G보다는 크게, M2G보다는 조금 작게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T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알자 시스템 개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M2G가 M1G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이게 M2G 방향 쪽으로 가속도가 이루어질 거고 알자 가속도가 이쪽으로 벌어지려면 장력이 1의 경우에는 M1G보다는 커야 될 거고 2번의 경우에는 M2G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그 1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M1, T라고 하는 장력에서 M1G라고 하는 힘을 빼줬을 때 M1의 그 물체를 A1으로 가속시키는 알자 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물체 같은 경우에는 M2G라고 하는 녀석에서 장력값을 빼줬을 때 M2라고 하는 물체를 A2 근데 여기서는 A1, A2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네요. A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문제인데요. 이 두 개를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더하는 문제인데 그게 결국은 M2G에서 M1G라고 하는 것을 빼준 알자 힘이 M1이라고 하는 것과 M2라고 하는 것을 알자로 가속시키는 알자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체의 M2G와 M1G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고정도를에 의해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기보단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입장에서는요. 운동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속도 방향을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가속도 방향에 대해서 M2G와 M1G는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고 장력을 구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속도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의 G다라고 하는 가속도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대입할 수 있을 거냐면 위의 식에다 대입하든 아래 식에다 대입하든 대입하면 될 건데 그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면 얘네들의 값이 얼마임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구해내야 되는 값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과제로 맡길게요. 그래서 해보면은 장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M1 플러스 M2분의 우리가 2M1 M2 M2 G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내게 되는 거는 뭐 이제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로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공식으로 굳이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좀 똑똑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결과는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 1을 넣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를 넣고 역시 여러분들 1, 4를 넣고 여기다가 10을 넣어주면은 답이 얼마가 될 것 같냐면은 5분의 8 곱하기 10이니까 16N이라는 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굳이 이렇게 공식으로 해서 풀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전개를 공식으로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장력도 공식으로 한번 구해 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끔은 외우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해볼 건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얘기할 것들이 좀 많아서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이제 고정도르의 위쪽에 이제 지지대에서 고정도르의 축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고 물을 경우가 있거든요. 고정도르의 축에 고정도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고 물으면 이 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 힘의 크기는 딱 봐도 2T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이쪽 결국은 한 줄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쌍으로 작용하게 될 건데 줄을 선생님이 이거를 전부 다 이어진 줄로 생각하지 않고 부분 끊어진 줄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끊어진 줄 사이에서도 계속 줄의 힘을 쌍으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냐면 똑같은 줄에 서로 쌍으로 힘이 작용해야만 이제 그걸 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줄에 의해서 고정도르래에 작용하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를 할 건데 그 힘이 결국은 한 줄에 장력이 다르면 안 될 거니까 TT가 작용하게 될 거고요. 이게 고정도르래 ET가 위쪽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결국 알제 힘이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얘는 회전 운동만 합니다. 심지어는 고정도르래의 지금 질량을 무시하고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ET가 작용해야 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M1, M2를 더한 것분에 4M1, M2G다라고 하는 ET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뒷장에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도르래 문제를 하나 더 접할 건데, 자, 우리가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 두 개를 이용해서 20kg짜리 물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힘의 최소값 F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 T1과 T2, T3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강조는 했는데 무언가를 하기 위한 힘의 최소값, 무언가 가능하기 위한 물리량의 최대값, 어떤 상황이 가능할 임계값,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이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계점에서, 임계점에서의 이꼴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힘의 임계값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임계값이라는 게 정지에 있을 임계값과 똑같은 거죠. 정지에서 운동으로 넘어가는 임계 상황과 똑같은 건데 그 얘기인 즉슨 힘의 평형이 일어나는 임계 상황을 묻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에서 운동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결국 그 평형을 이루는 순간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임계 상황은. 그러면 결국은 이 물체는 이제 F라는 힘을 잡아당겨서 20kg짜리 물체를 지탱하고 있을 힘의 평형 힘이 얼마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연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시작을 잘 끊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힘의 평형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 스타트는 T1부터 끊어야 됩니다. T1은 당연히 몇 뉴턴이 돼야 될 거냐면 200뉴턴이 돼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20kg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게 20kg의 중력을 지탱할 힘이 필요한데 그게 200뉴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움직도르래도 중심의 아래쪽에 200뉴턴의 힘이 작용하게 될 건데 이 200뉴턴과 움직도르래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어야만 움직도르래가 질량도 없는데 이 질량도 없는 움직도르래가 가속도 하면 안 될 거니까 사실은 이게 움직이게 되면 가속을 안 하지는 않는데 이게 알짜 힘은 0은 아니다. 이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알짜 힘이 0인데 질량이 0이어야만 가속도 값이 유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질량이 없는 움직도르래는 역시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줄에 의해서 걸리는 힘들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건데 뭐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움직도르래는 역할이 힘을 절반으로 나눠서 줄에 걸어주는 장치입니다. 양쪽 줄에 힘을 절반씩 나눠주는 장치인데 당연히 100뉴턴씩의 힘을 작용하게 될 거고요. T2가 100이겠네요. 그러면 그 T2의 힘의 하나를 누가 지탱하고 있는 거냐면 F라는 힘이 지탱하고 있는 거니까 고정도르래는 그냥 힘의 방향을 바꿀 뿐이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00뉴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중요한 건 이제 T3인데
자, 이 T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당연히 중심에 작용하는 힘인데 중심에서 위쪽 방향으로 지탱하는 힘인데 이 지탱하는 힘이 세 개의 힘을 다 보상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의 100N 그리고 이쪽으로의 100N 그리고 이쪽으로의 100N 세 개를 다 지탱해야 될 힘이니까 당연히 T3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300N이 되어야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냐고 물으면 F는 100N. 그 다음에 이제 T1은 제일 쉬운 건데 200N. 그 다음에 T2는 200N. 그 다음에 T3는 30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력이라고 하는 성질을 쌤하고 같이 알아봤고요. 사실은 장력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줄이 펼쳐진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쌍으로 작용하지만 결국 하나만 우리가 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쪽으로 200, 200씩 작용한다고 우리가 장력을 400이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짜 힘은 0이지만 장력은 매개하는 힘이 얼마냐고 묻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개의 힘 중에 하나인 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력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그 힘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힘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